최경정외과 원장 최경진입니다. 자, 불안정성 그러면 말 그대로 여기에 굉장히 키가 있는데 발목이 헐렁거린다는 거죠. 그러면 발목이 왜 헐렁거릴까? 대개의 경우는 발목을 삐고 나서, 그러니까 발목을 삐고 나면, 발목을 삔다고 하는 거는 발목을 잡아주는 조직이 인대인데 인대가 손상이 되는 거예요. 인대가 손상이 되고 낫는 과정 속에서 인대가 늘어져서 발생을 하는데, 우리가 발목을 삐면서 생기는 후유증이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방금 얘기했던 인대가 늘어나서 덜렁거리는 발목 불안정성하고 만성 통증. 그러니까 계속 아픈 거예요. 이제 자꾸 활동하면 자꾸 아프고 하는 건데, 이제 오늘은 발목 불안정성인데 원인은 발목을 삐고 나서 인대가 잘 낫지 않고 늘어지면서 발목이 헐렁거리면서 자주 발목을 삐게 되는 그러한 증상을 총칭해서 우리가 발목이 불안정하다, 발목 불안정성하고 반면 발목 불안성증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발목이 헐거우니까 가장 대표적으로는 반복적으로 발목을 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운동을 한다든가 달리기를 한다든가 이럴 때 자꾸 느끼게 되고, 특히 이제 많은 경우가 울퉁불퉁한 길을 걸을 때 굉장히 불안해요. 실제로 발목을 삐기도 하고, 또 계단 내려갈 때 발목을 자주 뼈요. 그리고 본인도 알게 됩니다. 이게 불안하다고 하는 자체를. 평지를 걸을 때 발목이 자꾸 삐끗삐끗한 걸 느끼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발목을 자꾸 삐게 되니까 피로하게 되고, 또 신경이 쓰이게 되고, 실제로 많이 삐고, 또 계속해서 발목을 삐게 되면 거기에 관절에 손상을 주기 때문에 나중에 관절염의 확률도 굉장히 높아집니다. 기본적으로 일반적인 수술보다는 재활치료가 기본입니다. 재활치료가 기본인데, 이제 재활치료를 통해서도 효과를 보지 못하거나 아니면 불안성이 너무 심하다, 이런 경우 보통은 이제 우리가 그 수술을 고려하게 되죠. 그러니까 우선은 재활치료를 먼저 하는 경우고, 그러면 재활치료를 어떻게 하냐? 우선 발목을 삐거나 아니면 발목 불안정이 있을 때 상당히 붓고 불편한 경우가 되게 많아요. 동반된 증상 중에서. 그래서 우선은 제일 먼저 1번은 증상 완화, 그러니까 부종과 통증을 없애기 위해서 가능한 활동을 줄이고 고정하고 냉찜질해서 증상을 완화시키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붓기도 빠지고 통증도 줄어들게 되면 제일 먼저 그 다음에는 관절 운동을 회복시키고, 그 다음에 발목 강화 운동으로 가죠. 그러니까 통증과 부종이 줄어들면 그 다음에 발목을 제한하기 위해서 이제 부드럽게 해주기 위해서 스트레칭 운동, 발목 운동들을 하죠. 그리고 이제 통증도 좋아지고 부종도 없고 일상생활에 크게 지장이 없다면 발목 강화 운동을 하는데, 주로 이제 발목을 삔다면 바깥쪽으로 삐는 거예요. 바깥쪽으로 삔다는 건 바깥이 약해지는 거니까 이 바깥쪽을 강화하는 운동을 합니다. 특히 여기서 요 바깥쪽으로 지나가는 힘줄 중에 비골건이라고 있는데, 요 비골건 강화 운동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발목 강화 운동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밸런스 잡는 운동, 그러니까 이제 한 발로 서 있는다든가 하면서 발목을 자꾸 밸런스를 잡는 운동을 하면 발목이 삐는데 예방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재활치료를 꾸준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발목을 삐거나 호전이 되지 않거나 이런 경우에 한해서 이제 그런 경우 수술적인 방법을 통해서 치료하게 되죠. 자, 발목 불안정성은 인대가 늘어나진 상태라고 그랬습니다. 수술 방법은 개념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열고 들어가서 그 인대를 좁혀주는 거죠. 그러니까 늘어진 인대를 꼬매서 짧게 해주고, 그것만 꼭 불안하니까 주변 조직을 덧붙여서 보강하는 것을 하죠. 그래서 이제 하고, 그 다음에 인대가 잘 붙을 수 있도록 보통 기부스 같은 걸 약 한 달 정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수술을 하고 기부스를 풀게 되면 그 다음에가 중요한데 재활치료를 하죠. 재활치료는 수술 끝나니까 붓기도 있죠. 아까 부종 빼고, 그 다음에 관절 운동, 그 다음에 발목 강화 운동, 그리고 이제 밸런스 잡는 운동, 이렇게 수술 후에 재활치료를 하죠. 그러니까 이제 일반적으로 쭉 보면 재활치료를 먼저 했다 실패한 경우 수술을 하고 다시 재활을 하죠.
대체적으로 수술을 복잡하거나 어렵지 않고 그 결과도 굉장히 좋은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 불안정성이 있고 이게 오래됐다면 수술을 고려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자, 수술하고 나서 재발하는 경우 실은 많지 않습니다. 결과도 굉장히 좋고요. 그래서 수술하고 나서도 재발되지 않도록 뭘 잘해야 되느냐? 재활 치료를 잘하고 본인이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특히 그 중에서 발목 운동과 발목 강화 운동을 꾸준히 해준다면 재발을 절대적으로 막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이제 재발이 되면 그때는 이제 어떻게 하냐면 조금 수술 방법을 달리해서 뭐 인공인대라든가 아니면 건이식술 같은 걸 통해서 수술을 하기도 하죠. 하지만 굉장히 드뭅니다. 그래서 대개 수술 후에도 관리만 잘해준다면 크게 재발은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발목 불안정성이 있는 경우 이제 본인이 알고 자꾸 발목을 삐는 걸 경험하기 때문에 일단은 신발을 잘 신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신발은 우리가 보통 운동화를 권하는데 운동화가 요새 보통 러닝화나 조깅화 같은 그런 운동화는 발목의 흔들거림을 잡아주는 그런 역할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운동화를 신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되게 약간 굽이 높은 그 신이라든가 뭐 샌들, 슬리퍼 이런 거는 별로 좋지 않아요. 발목이 흔들거림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자주 발목을 삐게 되니까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운동화를 신고 생활하는데도 불안하다. 그럼 발목을 좀 잡아줄 필요가 있는데 우리가 그때는 발목 보조기나 아니면 발목 아대 등을 통해서 발목을 잡아서 자꾸 또 인대가 늘어나는 것을 막아줘야 됩니다. 막아줘야 되고 그리고 나서 이제 혹시 붓기가 있다든가 이런 것이 있다면 그때마다 냉찜질하고 스트레칭하고 내가 그 다음에 평소에 알고 있다면 스트레칭 운동 대표적인 이제 아킬레스 스트레칭 운동 찾아보시면 나올 텐데 그거 그리고 이제 발목 강화 운동 이런 것들을 해주신다면 아주 좋죠. 정리하면 신발을 잘 신는 게 되게 중요하겠다. 혹시 심한 경우는 보조기를 차는 것만으로도 발목이 삐는 걸 막을 수 있고 거기다 더 이제 발목 운동과 발목 강화 운동을 한다면 발목 불안정성 관리는 100점입니다. 네, 감사합니다.